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상품부 박순현 팀장을 모시고 2018년 글로벌 채권 시장 전망과 멀티에셋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은 골디락스에서 리플레이션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특히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깨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채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채권 가운데 어떤 자산을 가장 선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이클입니다. 결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사전에 과열 또는 버블을 차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2018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채권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채권을 핵심 보유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단기 금리가 상승하겠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 상승세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채권 가운데 신흥시장 밑달러 표시 국공채를 가장 선호합니다. 2018년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이로 인해 신흥시장 내 신용위험이 하락하면서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5%를 상회하는 높은 절대금리,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견조한 글로벌 자금 유입세 등을 감안할 때 2018년에도 양호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신흥국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신흥시장 미 달러 표시 국공채의 성과가 앞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흥시장 국공채의 경우 채권자산 안에서도 위험자산에 속하는 자산군입니다. 수익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수단으로 어떤 채권자산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 국채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국채의 절대금리 수준이 낮아진 현 시점에 선진국 국채만을 가지고 시장 변동성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SCB그룹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채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밑달러 표시 아시아 투자등급 회사채를 선호자산으로 선정했습니다. 밑달러 표시 아시아 회사채는 미국 회사채 대비 짧은 듀레이션, 높은 쿠폰, 견조한 역내 수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2013년 이후 중국 기업들의 밑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밑달러 표시 회사채 가운데 50% 이상을 중국 발행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역내 채권 대비 발행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높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밑달러 표시 채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 3에서 4% 수준의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2017년 멀티에셋 인컴 전략은 낮은 변동성과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투자자들이 멀티에셋 인컴 전략을 통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포트폴리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금리 상승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2018년에도 멀티에셋 인컴 전략은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주식과 같은 성장성 자산이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식과 같은 성장성 자산의 비중이 높은 밸런스드 멀티에셋 전략을 선호합니다. 특히 하이힐드 채권, 고배당주 등 인컴 자산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인컴 수익률이 과거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금리 상승기에 인컴 자산보다 성장성 자산의 성과가 더 양호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에는 멀티에셋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성장성 자산에 가까운 커버드콜 전략, 전환사채 등 비핵심 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 사이클이 후반부에 가까워짐에 따라 멀티에셋 인컴 전략보다 성장성 자산의 비중이 높은 밸런스드 멀티에셋 전략의 성과가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현 팀장님과 함께 2018년 채권시장 및 멀티에셋 전략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